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님도 있지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교대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어떤 교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어, 현실과 내 교육적 이념과 배웠던 것과의 거리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짓 하려고 선생님 하나. 내가 애들 눈치 보려고 선생님 짓 하나. 무슨 말을 못 하는데. 애들을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올리면 내 인생 그냥 종치는 건데. 애들한테 꾸중 좀 했다 그래서 이건 인권 침해라고 내 교권이 박탈당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을 어떻게 해요? 줄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자 가지고 애기들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 봤는데 틀린 대로 손바닥 맞을 거야. 이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게 선생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갖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건 폭력이죠, 여러분, 폭력.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당에서 종아리 걷어. 자, 네가 맞을 거 뭐 나뭇가지 꺾어 와. 그래 가지고 종아리를 아픈 마음으로 치는 그 스승의 마음 예를 들면 그때도 미친 스승은 있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고 싶은 마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전에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발도르프 슈타인의 얘기가 나오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거가 말이 나온 이유는 알겠죠. 무의미한 폭력성이 너무 팽배한 세상이니까 폭력 쓰지 마라 이 말인데 훈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 만 1, 2, 3, 4, 5세까지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죠. 유치원생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요. 손도 안 대고 훈육 안 하고 그냥 칭찬만 하고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갖고 할아버지 머리 찍는 거예요. 아무리 예의범절 가르쳐도 안 돼요, 그거. 발달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 백신할 때 영혼 백신할 때 0, 1, 2, 3 요때까지는 어떤 게 세요? 영과 혼이 혼재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영의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클 아이예요? 육생에서 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아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룰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 걔가 똥 싸고 막 뛰어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쁘다 이쁘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끔하게 혼내고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고 잘 행동했을 때는 간식. 아이들이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계란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 발달상, 신체 발달 특성상 그런 훈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손바닥도 따끔따끔 맞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엄마가 툭 하면 자꾸 손바닥 때려. 이거는 훈육이 잘못됐죠. 그럼 애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그래서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가 손바닥을 때릴 때 내가 사랑해. 하지만 미안해. 너가 앞으로 커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손바닥 맞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거를 귀신같이 눈치채요. 이게 근저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 자체가 그런 물질 세상에서 컸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죠. 뭔데? 그냥 내 고집일 뿐인데. 너 가나다라도 못 썼어? 뭐야? 뭐 5살짜리한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하고 막 상의해. 저기 대치동에 무슨 학원이 좋다는데 그럼 거길 보내야 될까요? 얘 지금 유치원을 바꿔야 되나? 거기 선생님이 애들 자꾸 벌 세우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줄 잡아가지고 손바닥 탁탁탁 때렸다고 생각해봐. 얘가 알까 모를까?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서 진짜 마음 아파가지고 나를 훈육하려고 때린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야. 자기 욕심이지. 애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영적인 게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애들은 다 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데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트라우마가.
아니 그러면 꽃으로라도 때리지도 않고 교육이 그렇게 발달한 미국은 그럼 애들이 다 천사겠네. 천사예요? 아니 악마가 더 많지. 툭 하면 총 들고 아빠 총 들고 갖고 쏴 죽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서양에서 넘어오는 게 그냥 전부다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선 와 우리 아이는 좋은 말로 가리키고 소통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전공자가 어떤 교수님이어 가지고 살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들으면 너무 역겨워요 실제로는 제가. 그 교수님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그 사람 병원 가 보면은 밑에 새끼 선생들이 막 알약 처방이나 해 주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 가지고는 "그렇죠. 저렇죠." 이러고 앉아 있는 참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비하니까. 근데 아이고 너무 망가져.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강모 선생님 "우리 개는 훌륭해요." 그러면서 "아이야, 아이야." 이런 거 제가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친 세상이죠, 미친 세상. 개 갖고 아이라고 그러니. 진짜 개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 존중하고요. 그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려문화는 좋아요. 반려문화.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생명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논밭에서 뛰어노는 건 너무 소중하죠. 소 있고 양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오리 있고 닭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양평 학교에 가면 오리가 새끼를 막 7마리 9마리 낳았어요. 그래 갖고 한 달 만에 갔더니 얘네가 벌써 중오리가 됐어. 얼마나 금방 크는지. 꽥꽥꽥꽥거리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녀요, 오리들이. 얼마나 좋아, 학교가. 그리고 김을 안 매면 운동장이 그냥 풀밭이야. 어.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건 좋은데 이 개한테도 꼼짝 못하는 이 인간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돈을 수백만 원을 주고 개를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인제 아이가 달라지다 못해 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뭐예요? 한 옷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육생하는 게 목표 일단. 그게 이 말이죠. 한 옷자리에서 일단 육생해서 여러분들이 이 깨진 진리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망가진 진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폭발시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서 나란 무엇인가라고 공부가 확장돼야 되는 거죠. 나란 무엇인가라고 진짜로 확장돼야지 7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전에까지의 고찰만 하면 뭐예요? 그냥 혼란스러운 진리 세상에서 극복하고 나면 섭리까지는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헛소리만 하게 돼. 나란 무엇인가가 정말 정확히 통찰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주가 궁금하거든. 제대로. 그래야지 우주를 파야지 영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진짜로 우주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뚫어내야지 신성혁명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했는지 입김을 불었는지 아담을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7, 8, 9, 10, 무, 0, 1, 2, 3, 4 한 대가 에덴 동산이야. 여기서 쫓겨나 가지고 육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깜짝이야. 세상이 이렇네. 2022 년이네. 그냥 밥 벌어먹고 살아. 끝. 여기는 몰라. 밥 벌어먹고 죽어. 끝. 맨날 뉴스만 보고 욕하다 죽었어. 끝. 그러다가 이치 좀 알았어. 그렇지. 숫자의 이치는 이러하지. 기독교의 성경의 이치는 이거지. 그러고 딱 죽었어. 끝. 맛만 보고 끝. 다 깨달은 줄 알고 열반해탈하고 딱 끝낸 줄 알았더니 이게 남았네. 아차차. 얼렁 나가려고 보니까 줄이 한도 끝도 없네. 안 기다리고 툭 나왔는데 또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반복을 기존의 공부로서 세팅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열어놨는데 눈치 못 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담이 쫓겨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쫓겨나서 지금 앉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육생했으면 다 일단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조상 얘기가 아니라 이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고성. 이런 차원에서 세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더 바운더리를 좁혀도 되고 마고성을 더 좁혀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육생에서 그냥 무지몽매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차원에서 보면 육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한 5짜리에서 육생하는 걸로 끝나잖아. 이치가 궁금하기는커녕 영성이 궁금하기는커녕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냥 돈, 주식, 우리 아이 교육 그거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나는 훌륭한 부모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우니까. 대안학교 보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아이는 달라요.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아이는 인연법에 의해서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긴 했지만 완전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존재.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미련 갖지 마. 키울 때까지는 목숨 바쳐 키워야죠. 그건 운명이자 숙명이니까. 다 키워놨을 때는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18세면 적당해요. 그게. 만 18세. 만 18세면 적당하단 말이에요. 발달기로 봤을 때 21살. 요 정도면 적당하다 그거예요. 그래 요새는 좀 세상이 그러니까 공부 좀 시켜. 대학까지만 딱 시키고 그만둬도 돼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집에 재산이 100억 있으면 뭐예요? 10년 동안 다 말아먹고 그지가 되는데. 서울대 나오면 뭐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각자가 지금 여러분이 복권해야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되고 극락정토에 가야 되는 게 지금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내가 어디서 왔나 봐야 돼. 그럼 0, 1, 2, 3, 4 이게 뭐야? 도대체 환호가 뭐야? 이치가 뭐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뒤로 보는 게 그걸 공부하는 것이고 나는 진화 발전하니까 어떻게 진화 발전해야 돼요? 그 와중에 7의 자리, 8박 열고 9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내가 태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인중천지일. 본신본태 양악명. 이거는 뭐예요? 운삼사성의 이치를 잘 알아야지. 이렇게 딱 운삼사성의 이치를 잘 안 거를 선행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삼합, 육생. 대자 빠진 거죠. 그냥 무지몽매하게 먹고 살다 죽고 먹고 살다 죽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삼합. 대삼합은 뭐예요? 인간의 미션. 그러니까 대삼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삼합. 여러분들은 대삼합했다고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천부경은 대삼합했다고 이치를 써놓은 거죠. 이치를.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알았어. 제가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다 설명했잖아요. 대자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자가 안 붙는 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대자 빠지면 전후 좌우 상하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생명은 모두 다라고 봐도 된다. 식물, 동물, 곤충, 물고기 이런 거 다. 삼합육생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대삼합해야지 뭘 받는 거예요? 진짜 자아를 받는 거예요. 진짜 자아. 이쪽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냥 에고 덩어리들만 받는 거죠. 삼합육생했으면. 진짜 자아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세팅해 놓은 나이에 따라서 내가 궁금해야지 내가. 진짜 자아를 천이지인이로서 받았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명히 내가 누군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본을 하지. 그래야지 상락아정 되죠. 그래야지 천당에 가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서 영생하는 거예요. 나란 건 궁금하지도 않은데 우리 딸 자식 잘 되라고 교회 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절에 가서 공양 드린다고 그게 될까요? 암타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계속 손자 거리면서 빈다고 될까요? 아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빌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고 나 주식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빈다고 될까요? 100살 살아서 좋겠다.
전지구적 인류애로서 진짜 인류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는 가족을 빌건 내 스스로 빌건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제발아 제발아 여태까지 그 개고생을 해놓고 또 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네. 어우 제발아 진짜 딸 자식만 잘 되라고? 그 딸 자식 잘 되려고 다른 딸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화는 한정돼 있고 누군가는 취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먹고 쟤는 죽으란 소리네.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진짜 나보단 남이 잘 되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나와야 돼요. 진짜로. 나보다 남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흔한 말이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집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맛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 주고 정말 우연히 들른 손님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 손님한테 줬어요, 이걸.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흔하지 않은 과일들 뭐 좀 비쌌잖아. 잘 못 먹는 과일들이 있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근데 그냥 지나가는 동네 손님만 와도요. 그냥 그거 막 드렸어요, 실제로. 내 입보다는 남의 입이 중요한 거. 이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무슨 체면치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전체적인 우리 마을의 약간 분위기였어요. 그게. 딴 집 가도 그랬고. 밥상에 앉으면은 그 친구 엄마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너희 말고 야, 쟤 이런 뭐 저기 좀 갖다 줘. 그렇게 이런 거. 어, 아랫목 내주고 안방 내주고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남 잘 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민족이 얼마나 특별해요, 여러분.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제가 총량 보존의 법칙 말씀드리잖아요. 총량 보존의 법칙으로 봤을 때 남이 잘 돼야지 결국에 내가 잘 돼요. 결국에. 자, 이게 진짜라는 거는 어떤 마인드가 여러분들 이치로서 진짜 심겨져야 돼요. 진짜 윤회와 카르마를 정말 받아들이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 남이 잘 돼야지 결국 내가 잘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번 생 하나는 뭐예요? 이번 생 하나는 그냥 남을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나 조금 한 5년 더 살자고 애를 쓰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힘드셔도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가족도 없어요, 이게. 가족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기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쉬운데요. 그게 실제가 되긴 굉장히 어렵죠. 이치적으로는 제가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몫이긴 해요. 그게. 하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제가 다 열어드렸잖아요. 그건. 서원의 힘을 품어야지 그게 또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전생의 전전생을 다 보고 윤회와 카르마의 법칙을 정말 처절하게 인지했을 때, 아, 나보다는 남이 잘 돼야지 결국에 다 잘 되는 거고 결국에 나도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 한 생은 내가 양보해야지. 양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게 양보가 아니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런 소중한 마음들은 여러분이 알고 자꾸 누적시키면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라는 말도 깊게 들어가면요. 이게 핑계라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양보라는 마음이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자타부리가 아니거든. 제가 그래서 뭐 양보라는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자타부리 너는 나야. 그냥 80억 인구 살려? 내가 다 살리고 내가 마지막에 갈게. 이런 그냥 쿨한 마음. 나 그럴 거니까. 여기에 무슨 뭐 양보라는 마음이 어딨어요. 여기에 무슨 정의가 어딨어. 여기에 무슨 인권이 어딨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건데. 그게 뭐예요? 나는 나다.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상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발심을 낼 때는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키워야지. 섭리 정도는 돼야지. 아, 이게 그냥 양심적 고백으로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아, 진짜 섭리가 되면 그냥 자타부리가 돼버리니까, 아, 이게 나 잘 되자고 남 잘 되는 것도 이해가 갔는데, 이게 결국에 나 잘 되는 건데, 그래, 나 잘 되자고 했었는데, 이게 또 아니구나. 그냥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이게 섭리구나. 아, 그냥 다 잘 되자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나는 진짜로 그냥 순리와 도리를 안아서 그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태마다도 여러분의 서원의 힘이 세진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들어 준 거예요. 발심은 얼마든지 그런 마음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마음은 언제 다시 쓰이는 거예요? 공자님한테 배우고 부처님한테 노자님한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다시 내려왔을 때는 바라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방편을 쓰면서 개의 욕도 뜯어먹고 동무들도 만나고 여기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회성에 물든 물질 문명 단계 지구 발달기에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여기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 방송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건 다 가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너 힘들다고 저기서 박혀 가지고 유튜브 방송만 해? 아니,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가 그런 설정값을 매기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속세에서 구르면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돼야 되고 보살이 돼야 되고 예수가 돼야 돼요. 제일 낮은 곳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낮은 곳에.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찐이다. 부처님이 그랬으면은 성에 처박혀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걸 알았으면은 어디 무슨 좋은 집에 가 갖고 누군가가 유혹했겠죠. 왜 유혹 안 해줬어? 여기 들어와서 설법 좀 하고 음식 좀 잘 먹고 그래. 그 돌아다니잖아요, 평생. 제일 낮은 곳으로. 제일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부처님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자기 모습 보여주고 고통이 뭔지 알게 해주고 이 우주 섭리가 뭔지 알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그게 뭐가 됐다는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은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라. 예수님 마음은 이 시대에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라. 그거죠. 그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각 시대마다 부처님은 뭐 했어요? 부처님은 그 시대에 나는 나다의 표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나는 나다의 표본이야. 전체적 지구 발달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미션이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알린 것이고 예수님은 고통을 극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내려라 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션이 있죠. 하지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다 그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걸. 예수님도 나는 나다라는 걸 알았다 그거예요. 요 정도는 500년 차이는 그걸 알았다 그거야. 근데 그 이전은 뭐예요? 달라요. 모세만 가도 달라. 모세만 가도 뭐예요? 잘 살아라. 복희 시대만 가도 다른 거예요. 잘 살아라. 우주 법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까먹지 말고 잘 살아. 물 될 때는 이런 될 때야. 자, 별자리 바뀌는 거 보이지? 너 좀 쌀쌀하지? 나뭇잎 떨어지지?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요런 거 보면서 잘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문명이 발달하지. 4대 문명. 그 이전의 문명들. 수메르 문명. 무슨 문명? 너희들 정신 차려. 바벨탑 꽝꽝꽝 홍수 다시 시작. 리셋할 거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노아의 홍수 이후 무 대륙, 레무리아 대륙, 아틀란티스 대륙 다 망해 떨어져. 왜? 물질 문명의 극명함을 계속 그 기마다 맛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틀란티스 중반을 넘어서 후기로 넘어가고 제육문화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 지금 지구 발달기의 미션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양앙명하는 미션에 있다. 혼적으로 말하면 오성원에 정확히 앉아서 의식혼에 일단 안착할 준비를 하는 시대. 목성기는 마나스 시대니까. 마나스 이상의 시대니까. 육문학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의식혼으로 넘어가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깨달은 자들이 많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이제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눈은 높아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본인도 올라가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어쨌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힘은 남다르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믿어라 그거예요. 힘이 남다르니까 그건 믿고 여러분들이 강립행으로서 계속 나아가셔라. 그런 말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근데 슈타이너 시대 때도 어쨌든 1대 다로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죠? 아카식 레코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의 사상, 철학, 종교적인 기본 틀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메커니즘이 잘 돼 있었다. 모자란 부분도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적 충동을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자유의 철학에서 우리가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 드린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상 철학 종교를 통찰하고 고찰하고 공부함에 있어서 뭐 니체를 파고 괴테를 파고 칸트를 파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랬으면은 그 메커니즘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잘 극복한 거예요, 나름. 자, 그리고 이제 신제학을 갔더니 비의임의 비교며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연장선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보는 법을 배웠거나 보고 힌트를 얻어서 자기가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장미 십자를 통해서 봤던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겹쳤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지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 야,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니 얘네들 반 미쳤죠. 들어갔더니 누구가 신이라고 막 내세우기 시작하더니 얘네들이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때 만약에 동서통합이 제대로 됐다고 성공했었다 그러면 슈타이너가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지. 여기서의 힘이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와 공평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나는 갖지 못하겠다. 너희들 이거 깨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또 소수가 됐죠, 여기서. 자, 그래 놓고선 이제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 같은 거를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증명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아하니 다들 기복하고 있고 종교 장사하고 있고 철학 장사하고 있고 유물론에 빠져 있고 그 한계에 다 갇혀 있으니까 이 와중에 그런 철학적 사고는 여기서 다 했죠, 이미. 근데 겪고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싱싱거리고 막 이런 종교적인 관점이 얼마나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했겠지. 이것들이 이제 교육에도 중요한 거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고 나는 이치를 봐버렸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좁혀가지고 좀 쉽게 접근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자를 빼고 인자를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풀어놨는데 문제는 이것 또한 매뉴얼화 되었다라는 거지. 이것 또한. 슈타인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매뉴얼화가 너무 된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스티브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슈타이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수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만들어낸 거지. 슈타이너는 정말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학회 사람들의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티브 선생님 자체도 이질적인 사람인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박 선생님도 이질적인 사람 아니에요.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진짜는 유기이론론적인 이해를 시키고 선생님들을 공부시켜서 정말 슈타이너를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그 아카데미를 열어서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뽑아내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 중에 또 소수. 스티브 선생님도 미국 인지학회 내에서도 또 소수. 별난에 이렇게 찍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안 봐도 이런 얘기는 좀 했었잖아요. 이게 매뉴얼의 매뉴얼화가 돼가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선생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슈타이너가 어떤 마음으로 인지학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만들긴 했을 거예요. 그 거리감을. 신과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깨져 있는 것, 그리고 영성이 많은 사람들, 영성 리더들이 그냥 장사하고 있고 잘못 짚은 저런 현실들, 아, 저렇게 두면 깨질 게 뻔한데.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나는 알고 있는 올바른 비의들, 신지학적으로, 영학적으로 내가 본 우주 변화 원리로서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라고 해서 인지학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기본이겠지. 그래서 인지학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시대는 지구 발달로 봤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5성원짜리에서 의식혼 넘어서 마나스부터 아트마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신지학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쪽이 신지학인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인지학적으로 이해해서 이거 극복해. 이게 그냥 인지학이야. 너희들이 다 신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사고로서 통찰해. 저도 그러잖아요. 명상 막 호흡 이거 하지 말고 생각해라. 바보 멍청이 되지 말고 고찰과 통찰을 거듭해라 이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명상하면서 열반해탈 중독돼가지고 싱싱거리면서 기복하지 말고 고찰하고 사고하고 통찰해서 올라가라. 이런 말이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을 번 거죠. 슈타이너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야. 인지학적 사고가 곧 신지학적 영학적 사고까지 다 포함시켜 놨다. 아주 쉬운 말로. 메커니즘적 이해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해까지도 당연히 우주 변화 원리를 보면 나가죠. 당연히.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미 이게 있었고 이 양이 엄청 방대하니까 슈타이너가 그것들을 본 거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해놨지. 자,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슈타이너가 본 거는 여기까지인데 실은 동양 사상을 그걸 파도 엄청 방대한 사상, 방대한 양인데 이거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연결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이건 너무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공부하고 각자의 몫으로 그건 남겨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도 동의되는 게 뭐예요? 진짜 슈타이너가 되면 인지학 이거는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면 그게 인지학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성만 회복하면 우리 뜻대로라면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다른 게 전혀 필요 없다. 뭐 새로운 교육 방법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돼. 각자가. 이 제가 인작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치적인 게 많죠. 응용할 건 응용하고 배울 건 배우고 통합할 건 계속 통합해 가되 더 중요한 걸 먼저 계속 끊임없이 짚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건 그것대로 하되. 근데 그것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이건 땡. 차라리 슈타인의 유기이론론 쪽 이해를 해서 모모형의 지혜를 진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이 아는 게 먼저지.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인지학적으로 무슨 교수법을 배우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실수를 하면 책임지면 될 것이고 현대에 맞게 응용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어쨌든 자기 공부의 발전상에서 결실을 맺은 게 인지학 그리고 동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지학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지학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학적인 교수법 매뉴얼화된 선생님들의 관심이 다 골로 가면 지금 기존의 발드롭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타이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모형의 지혜를 진짜 습득해서 내 실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고 천천히 공부해도 돼요. 실제로는. 상급반 만들어서 실수하면서 가도 돼. 제가 약간 또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반 교수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했던 거는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역수입된 명상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역수입된 명상. 역수입된 깨달음 이런 거. 이 교육도요. 무슨 선진국에서 먼저 했으면 좋을 거라는 착각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교수법이 아니야.
몇 가지 말한 게 그냥 너무 뻔뻔한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시켜서 사고의 확장을 쥐어짜는 식으로 누르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은 이거야. 아이들의 무한 상상력을 계속 열게 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20살 때까지 그것만 키워놔도 돼요. 그러면 성공이야. 그러면. 음. 뭐 지식이니 교수법이니 무슨 뭐 소설을 배우는데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슨 제안을 하고 그룹 토의를 할 때 무슨 요렇게 재료들을 던져준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명하긴 해요. 너 책 읽고 독후감 써와. 이런 거 지금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교육인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적어도 공교육의 폐해를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인지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발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뉴얼화돼? 그러면은 뭔가 주제를 던지고 아이들한테 토론 준비를 시키고 지금 벌써 무슨 뭐 읽을 거리를 주면 안 돼. 좀 기다렸다가 애들이 토론이 되면은 그때서야 주제를 던져줘서 읽을 거리를 주고 그리고 다시 발표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기계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는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역수입된 교육 방법을 또 선생님들이 그게 맞거니 하고서 또 따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평 학교에서 새로운 뭐 커리큘럼이 나오면 그거 따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양평 학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 선생님들도 조금씩 깨어나고 학부모님도 깨어나고 무례님도 느껴봤을지 모르겠지만 시골 촌뜨기 같잖아요. 애들 뛰어노는 거 봤잖아. 시커매가지고요. 진짜 시골 촌뜨기 같은 애들이 막 뛰어놀았어요. 거기서 두세 명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개구지구 막 그렇죠. 우리 막 공부하고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의 에너지가. 그 검게 그을린 피부. 그런 데서 아이들이 좀 그런 선생님들과 부모와 이런 교육 분위기에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착한 병,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발도르프 한다 그러면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이쁜 말만 해야 되고 대안학교 사람들은 가가지고 와 자연 친화적이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무슨 에코백이나 들고 다니면 단 줄 알고 이딴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는 철저하게 부셔줄 거고. 음. 근데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그냥 두면 그렇게 될 게 뻔하죠. 그러면서 뒤로 나가 가지고는 또 학부모들끼리 싸우고 편만 들고. 파이가 커지면은 그것도 인지상정인지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를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초창기 멤버들한테. 학부모를 포함한 선생님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떤 편집 풍파가 오더라도 노아의 방주에 때가 왔을 때 음양을 챙겼을 때 그래도 그 음양의 파이가 커질 수 있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는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이런 인지를 하고 노력을 안 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방주는커녕.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무례님도 도와주셔서 고맙고 발도르프 이 슈타이너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의 계속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래요.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공부들로 자꾸자꾸 우리는 확장돼야 돼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슈타이너 선생님은 우리가 메인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메인 중에 하나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뭐 동경대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투탑이 되겠죠. 거기서 중요한 유기적, 일원적 이치를 우리가 찾아내서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고 슈타이너의 마음으로 성경도 해서 성경도 한번 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슈타이너가 말하는 유기이론은 슈타이너가 이루지 못한 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때에 최대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가야지 100년 후에 또 나 같은 사람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무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는 이제 또 무래님 같은 입장이 되어서 100년 후에 이러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그때는 우리는 저 변방에서 에코백이나 들고 다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말고 지금 늘 깨어 있으라. 늘 강립행. 이 인연은 엄청 질긴 인연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아니에요. 이 인연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진다. 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늘 지금 강립행 깨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주변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요, 정말 뭐 이런 인지가 좀 있는 사람한테는 깊은 얘기는 못 하잖아요. 깊은 얘기는 못 하지만 적어도 저 가족들은 대안학교의 문제점 또한 뭐 좀 알고 있어. 예를 들면 공교육의 문제점을 알고 대안학교를 선택했는데 대안학교도 지금 다 깨졌잖아요. 다 돈벌이잖아 이젠. 대안학교도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면 양평학교를 추천해 주세요. 그다음에 햇살 아래 어린이집이 있어. 발도르프 어린이집. 유일하게 양평학교와 연합된 어린이집이야. 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뛰어놀게끔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괜찮겠더라. 그 이전에 학부모 여러분들이 슈타이너를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서 양평 부동산에 전화해서 월세집을 알아봐라. 땅값도 올라가기 전에 그런 거죠. 저도 마음만 같아서는 근처로 가가지고 막 하고 싶지만 저희가 소통해야 될 분들은 그분뿐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중앙에는 수도 중앙에는 있어야 돼요. 때마침 그게 마포 요쪽 서울역 요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떠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목표는 그런 게 있어요. 목표는 제 고향이 파주이기도 하고 경기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양평이 있다 그러면 파주가 동서잖아요. 딱 중간에서 양평과 파주는 동서잖아. 그래서 된다고 하면 어, 양평 동서통합인지학당의 양평자유발도로학교, 동서통합인지학당의 파주자유발도로학교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 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급반이 아니라 대학반, 대학반이 아니라 진짜 성인반 이런 것들을 진짜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실은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박 선생님이 실은 그거를 시작한 게 아카데미예요. 그 모체가 아카데미야. 선생님들 자체를 스스로 교육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학이죠. 뭐예요? 그게 교대이지 뭐야. 양평학교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교대.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적어도 그래도 양평학교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 발도르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런 기본 아카데미에 그런 얘기가 많죠. 박 선생님 발도르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발도르프의 진정한 교육이 뭔지, 슈타이너의 사상 철학 종교적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유기이론론과 모모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